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택연금을 하신다고요? 그래!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생활비가. 아버지, 이 집을 주택연금에 넣으시면 나중에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이 집은 저한테 물려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물려주긴. 내가 지금 내 살림 걱정은 안 하고 그런 말부터 하냐? 제 미래가 달린 문제잖아요. 아버지가 이 집 담보로 돈 쓰시면 나중에 제 목숨 뭘로 남깁니까? 부모가 자식 생각도 좀 해야죠. 야, 내가 어려운 건 알지만 우리도 지금 겨우겨우 살고 있단다. 너희도 좀 알아서 해야지. 저는 이 집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서 돈 모아서 집 사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70대 김철수 씨의 한숨 소리가 거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집 한 채로 편히 노후를 보내고 싶었던 그의 소박한 꿈은 또다시 무산되고 말았죠. 자식들 다 키워놨는데도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현실. 집을 처분하겠다는 아버지와 그 집을 자신의 미래로 여기는 아들. 그들의 갈등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은 아들과 부모의 예를 들었지만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렇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혹시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노인을 힘들게 한 사람을 보니 아들이 42.1%로 가장 많았고 노인 관련 기관 직원이 18.9%, 딸이 11.1%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일어난 경우 아들에게 피해를 입은 비율이 50.3%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마음의 빈자리가 커질 때가 있죠. 한적한 저녁에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 또는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선뜻 마음을 여는 순간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마음의 빈자리를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순간이 우리의 평온한 노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가 최근 5년 동안 무려 3배나 늘었고 이 중 80%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조차도 경제적 피해를 주는 일이 많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안정과 평화를 깨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시간을 빼앗는 이웃, 가족 모임에서 험담을 일삼는 친척, 그리고 무책임한 자녀까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의 외로운 마음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말동무가 되어준다길래 하며 선뜻 마음을 열었다가 평생 모아오신 소중한 재산을 잃고 이제는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의 사연을 심심찮게 접하게 되네요. 더 안타까운 건 가족이나 친척에게 피해를 입고도 자식인데, 조카인데 하며 속으로만 삼키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돈 거래는 반드시 신중히 하고 항상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자녀와 상의하며 처리할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는 사기 피해 신고와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절대로 집에 들이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가면을 쓴 천사들입니다. 저명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노인을 돌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천사같이 다가왔다가 나중에는 악마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 사는 박 씨의 사연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박 씨는 3년 전부터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요양보호사는 마치 친딸처럼 박 씨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라며 출근하자마자 박 씨의 약을 챙기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은 물론 주말에도 집에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박 씨가 좋아하는 고구마를 직접 찌고 손수 김치를 담가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명절에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찾아와 박 씨의 외로움을 달래주었고 박 씨의 생일에는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해 감동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박 씨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혈압을 체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도와주었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은 물론 약국에서 약을 타오는 일까지 꼼꼼하게 챙겼죠. 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수박을 들고 와서 박 씨와 함께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추운 겨울에는 직접 뜨개질한 목도리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정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요양보호사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장보기와 생필품 구매를 위해 신용카드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이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장보기를 조금씩, 나중에는 고가의 화장품과 명품 가방까지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6개월 동안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충격적인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백화점에서 38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고 프랑스 브랜드의 화장품을 1천만 원어치나 구입했습니다. 심지어는 고가의 헬스장 3년 회원권까지 결제했다고 합니다. 주말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유명 브랜드의 옷을 사들이는 등 박 씨의 카드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추석 명절에 찾아온 자녀들이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고 이상함을 느껴 물어보자 요양보호사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그동안 이것저것 사다 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고생한 만큼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 아닌가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박 씨와 가족들은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이 1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허락을 받고 한 일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 씨의 치매 증상을 거론하며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박 씨는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딸처럼 여겼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던 박 씨가 이제는 거의 말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른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노인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과도한 친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합니다. 지나치게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려 하거나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푸는 것은 오히려 경계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알아볼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대처 방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들은 달콤한 재테크를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년의 고독감을 파고드는 다단계 상술은 마치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이 말씀은 현재 노인들이 처한 위험한 현실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은퇴하고 퇴직금 4억을 받은 김 할아버지는 노후에도 계속 일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만난 후배가 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희 아들이 유명 대학교 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건강식품 사업이 있는데
형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후배는 김 할아버지를 고급 호텔로 초대해 설명회에 참석시켰습니다. 설명회장은 마치 축제 현장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성공 사례를 나누고 호화로운 상품을 추첨하며 분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월 500만 원씩 수입이 보장됩니다. 이미 수많은 의사와 교수님들이 투자하셨습니다. 라는 말에 김 할아버지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회사는 김 할아버지를 VIP 고객으로 지정하고 매주 고급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한 달 뒤 첫 수익금 150만 원을 받은 김 할아버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야말로 내가 찾던 노후 사업이구나. 매주 후배는 김 할아버지를 찾아와 살갑게 대했습니다. 형님, 이번에 제가 특별히 VIP 세미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성공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급 한정식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명절에는 선물 세트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특히 김 할아버지가 망설일 때마다 형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금만 더 투자하시면 월 1,000만 원도 가능해요. 제가 책임지고 형님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라며 설득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의 생신에는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해 감동을 자아냈고 친아들보다 더 살갑게 대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 피해를 입은 60대 이상 노인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퇴직금을 보유한 노인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후 6개월 동안 퇴직금 대부분을 이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회사는 고가의 건강식품과 마사지기, 침구류를 대량으로 구매하게 했고 김 할아버지는 이를 지인들에게 판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제품들만 쌓여갔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이런 수법으로 노인들의 퇴직금을 노리는 다단계 조직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 할아버지는 3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겠다고 하자 친절하던 후배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형님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다른 분들은 다 잘 되고 계신데 심지어 이렇게 중단하면 기존 투자금도 모두 잃을 수 있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현재 김 할아버지는 겨우 5평 남짓한 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는 당신 때문에 우리 자식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며 떠나갔고 자녀들은 연락을 끊은 지 오래입니다. 설날에 손자들 용돈 한 번 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매일 새벽 인근 재래시장에서 박스를 줍고 폐지를 모아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가게 주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겨울에도 장갑 없이 박스를 만지며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관절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병원 갈 돈이 없어 약국에서 파는 파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건강식품들은 모두 유통기한이 지나 처분해야 했고 고가에 구매했던 마사지기는 고장난 채로 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힘든 것은 매달 찾아오는 독촉장과 채권추심 전화입니다. 후배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고 다른 피해자들이 찾아와 항의할 때면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거울 속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김 할아버지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손주들의 졸업식이나 생일에도 찾아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명절이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꼭 오세요라고 하던 손주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지만 빈손으로 찾아갈 수도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어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그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은 노인들을 겨냥한 다단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강조하십니다. 평생 일군 재산을 잃은 노인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까지 겪게 됩니다. 특히 지인을 통해 접근하는 수법은 피해자의 심리적 상처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달콤한 유혹에서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면서 구체적인 대처 방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만나는 가면을 쓴 친구들입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동화되지 않고 소인은 동화되되 화합하지 못한다라는 공자의 말씀처럼 겉으로는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내면에는 악의를 품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우울증을 극복하고자 근처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같은 반 수강생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특히 반장을 맡고 있던 최할머니는 이 할머니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힘들 때 저희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자주 만나요. 최할머니와 회원들은 매일 아침 요가 수업이 끝나면 이 할머니를 카페로 데려가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생일에는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해 주었고 손수 뜨개질한 목도리까지 선물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열리는 친목 모임에서는 10여 명의 할머니들이 모여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회원들은 번갈아 가며 직접 만든 떡과 과일을 가져왔고 최할머니는 특별히 이 할머니 옆자리를 늘 비워두었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은 내 동생이나 다름없어요. 라며 각별한 애정을 보였죠. 주말이면 회원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달마다 영화 관람이나 식사 모임도 가졌습니다. 복지관 문화행사가 있을 때면 최할머니는 항상 이 할머니를 특별 좌석에 앉혔고 다른 회원들도 이 할머니를 마치 VIP처럼 대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내 따돌림 피해 사례가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재산이나 가정사가 노출된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임이 거듭될수록 대화 주제는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요새 자녀분들이 용돈은 잘 드리나요?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속내를 털어놓았고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큰아들 앞으로 상가 2채를 물려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임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더 이상 카페 모임에 초대하지 않았고 복지관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아들만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며느리가 당신을 버릴 수도 있어요. 최할머니는 이 할머니에게 재산을 자신이 소개해 줄 투자 상품에 넣을 것을 끈질기게 권했습니다. 거절하자 공격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회원들은 이 할머니가 앉았던 자리를 치매 환자가 앉았던 자리라며 소독하는 신용을 했고 뒤에서는 저 할머니 며느리가 바람났대. 자식들이 재산 뺏으려고 강제 입원시킨다더라. 같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이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면 노인네가 실수할까봐 걱정된다며 비웃었고 점심시간에는 이 할머니 혼자 식탁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에게도 이 할머니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고자질했고 결국 이 할머니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복지시설 내 사기 피해의 80%가 친분관계를 악용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특히 재산이 있는 독거노인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 할머니는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낮에는 방 안에 틀어박혀 창문도 열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두려워졌습니다. 최할머니는 이 할머니의 자녀들에게까지 연락해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신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이는 가족 간의 심각한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이 할머니는 자녀들과도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채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지만
먹던 약도 제때 먹지 못할 만큼 무기력해졌습니다. 가끔 복지관 앞을 지날 때면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옛 친구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저 창밖 풍경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공자는 사람을 알기란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만 동시에 더욱 어려워집니다. 진정한 친구와 가면을 쓴 적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면을 쓴 친구들로부터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면서 구체적인 대처 방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들은 SNS로 접근하는 가짜 선생님들입니다. 현대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위험은 외로움을 이용하는 SNS 사기라는 김미경 교수의 지적처럼 온라인상의 달콤한 접근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박할머니는 자녀들이 선물한 스마트폰으로 SNS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지만 곧 행복한 노후 만들기 모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이끄는 정 선생은 처음부터 특별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의 글에는 짧게 답하면서도 박 할머니의 글에는 항상 장문의 따뜻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어머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제 친엄마가 생각나요.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어머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예쁜 꽃 사진을 보냈고 밤 10시면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의 생일에는 직접 꽃바구니를 보내왔고 감기가 걸렸다는 말에는 죽을 끓여 배달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SNS를 통한 노인 대상 사기 피해가 전년 대비 89% 증가했으며 특히 심리 상담이나 노후 컨설팅을 미끼로 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 선생은 온라인 모임에서 박 할머니를 특별 관리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다르세요. 이런 지혜를 가진 분은 처음 봤어요. 라며 추켜세웠고 매주 이달의 회원으로 선정해 고급 치킨이나 과일 세트를 보냈습니다. 명절에는 진공청소기와 안마기를 선물하며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 제가 모아둔 돈으로 준비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화상 채팅방에서는 수십 명의 회원들이 박 할머니의 이야기에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할머님 말씀이 꼭 제 인생의 이정표예요. 저희 어머님 같아요. 라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정 선생은 새벽에도 박 할머니가 남긴 댓글에 즉시 답장했고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으며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 디지털 범죄 피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92%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후에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정 선생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친엄마를 일찍 여의었어요. 어머님을 뵈면서 그 그리움이 채워졌어요. 이제는 정말 친딸처럼 어머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VIP 멤버십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님만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예요. 제가 24시간 전담 관리해드립니다. 월 50만 원이라는 금액에 망설이자 정 선생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너무 서운하네요. 결국 박 할머니는 가입했고 이후로는 더 교묘한 요구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소개해드리는 투자 상품은 실패할 리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걸로 성공하셨거든요. 이 건강식품은 제가 어머님 생각하면서 개발한 거예요. 드시고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명품 치료기인데 어머님께 처음으로 소개해드려요. 다른 분들은 제가 소개도 안 해드렸어요. 거절할 때마다 어머님, 전 정말 순수한 마음인데 이제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어머님만은 제 진심을 알아주실 줄 알았어요. 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우울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할 것 같아요. 라며 감정을 조종했습니다. 6개월 만에 박 할머니는 적금을 해지하고 신용카드 대출까지 받아 5천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결제 내역을 본 자녀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모든 거래가 자발적 구매로 이루 6개월 만에 박 할머니는 적금을 해지하고 신용카드 대출까지 받아 5천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결제 내역을 본 자녀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모든 거래가 자발적 구매로 이루어져 법적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현재 박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과 함께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판단력을 의심하며 요양원 입소를 검토하고 있고 이웃들은 자식들 등골 빼먹은 어른이라며 수군댑니다. 밤마다 정 선생님, 내가 잘못한 거 맞나요? 라며 혼잣말을 하고 창피함에 더 이상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노인들은 새로운 형태의 외로움에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SNS는 실제 관계의 결핍을 파고들어 감정을 조종하고 착취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온라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5번째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면서 구체적인 대처 방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들입니다. 인간의 가장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 종교 사기라는 김창호 교수의 말씀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최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온 최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우울증을 겪던 중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매일 아침 최할머니를 찾아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주며 위로했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최할머니를 위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종교를 이용한 노인 사기 피해가 전년 대비 127% 증가했으며 피해 금액도 평균 8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목사는 최할머니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도 없이 찾아와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라며 헌신했습니다. 명절에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찾아와 큰절을 올렸고 최할머니의 생신에는 축복 기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최할머니가 아플 때면 밤새 병실을 지켰고 직접 죽을 끓여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제 친어머니도 이렇게 모시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저의 어머니로 보내주셨습니다. 라는 말에 최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종교인을 사칭한 사기범들의 80%가 6개월 이상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에 범행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교회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통해 우리 교회를 구원하실 것 같은 믿음이 듭니다. 처음에는 3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목사는 매일 찾아와 감사기도를 드렸고 교회 신도들도 최할머니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에 교회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라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교회 건축을 위해 헌신하시면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으실 거라고요. 매일같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결국 최할머니는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교회에 보탰습니다. 자녀들이 말렸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완전히 설득당했습니다. 1년 만에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교회에 바쳤고 목사는 그 돈으로 호화로운 외제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뒤늦게 사기임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모든 재산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가 가짜 목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사기였다는 사실에 최할머니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최할머니는 작은 월세 단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평생을 다니던 교회도 못 나가고 기도할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눈물만 흘립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고 이웃들은 교회에 재산 다 바친 할머니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매일 밤 홀로 겪는 악몽이 가장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잘못한 걸까요? 라고 중얼거리다 잠이 들면 꿈에서도 그 목사가 나타나 할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비웃는 모습에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납니다. 끼니를 걸러도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평생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무작정 울음을 터뜨리고 성경책을 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손도 대지 못합니다. 김창호 교수는 종교를 이용한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영적 외상을 남긴다고 지적합니다. 평생의 신념과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은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상처가 됩니다. 특히 신앙심이 깊은 노인일수록 이런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위험들로부터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한 삶, 안전한 관계, 그리고 현명한 선택. 인생의 여정은 끝없는 선물과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진심을 담아 내면의 정원을 가꾸고 삶을 충만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단호한 결단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그림자는 과감히 지워내고 진주처럼 빛나는 소수의 인연과 깊은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함께 춤을 추고 온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들을 방해하는 현실적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금융사기라는 보이지 않는 덫에 쉽게 노출됩니다. 금융감독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금융 착취는 주로 가족, 친척, 지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밝히기 꺼리는 노인이 많아 통계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보이스피싱, 다단계 마케팅, 신기술 투자 빙자, 가짜 유명인, 활용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고령층은 돈 거래 시 반드시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자녀와 의논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통해 위험 요소를 배우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FBI가 노인 사기 피해 보고서를 발행하며 예방에 앞장서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고령층 금융 교육 확대와 예방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전한 삶의 시작은 신중한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내면의 정원을 가꿀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수많은 이익과 허상을 좇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 깊이 빛나는 몇 개의 별 같은 인연과 함께 매 순간을 춤추듯 살아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의 예술가로서 충만한 삶을 살고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안전하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셨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누르시고요. 알림 설정도 하세요.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혹시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길, 제 채널의 다른 영상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